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어제 6월 모의고사가 있었고요. 올해 이제 첫 평가원 모의고사인 만큼 긴장하면서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좀 많이 쉬워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절대평가 영어로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험일 것 같기도 한데 한편 이 와중에 성적이 안 올랐다 해서 좀 좌절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페이지, 그러니까 독해 첫 페이지가 되겠죠. 한 3페이지부터 벌써 심상치가 않았어요. 어, 22번 요지 문제 선지도 너무 짧고 지문도 그냥 술술 읽히고 23번, 24번 매력적 오답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거 대입 파악을 좀 쉽게 냈나 했는데 역시나 빈칸 그리고 글의 간접 쓰기도 그냥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아예 쉽게 내려고 좀 작정한 시험인 것 같고 특히나 좀 이런 것도 있어요. 빈칸 순서 삽입 문제가 그럼 다 쉬웠느냐 하면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그냥 우리가 흔히 빈순삽하면 이런 문제지 할 만한 문제도 중간중간에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오답률이 50%를 넘어가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사실 이제 어디에 배치해 놓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건데 왜 저희 학원에서만 해도 이미 저희 학생들이 과제를 해올 땐 되게 문제를 잘 푸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좀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압박이 주는 그 부담감이 분명 존재하는 거죠. 아무래도 대입 파악도 좀 빨리 풀리고 또 빈칸 순서 삽입 일부 문제 내기 쉽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그래도 꽤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 진짜 막 세 번, 네 번 읽어도 딱히 시간 부족하지 않고 다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 같으면은 좀 오답률이 나름 그래도 높게 나올 만한데 그런 문제까지도 좀 이제 시간 들여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의 절대적인 난이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문제가 너무 쉬웠다. 그게 좀 영향을 준 측면도 분명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시험은 1등급 한 10%는 거뜬히 넘을 것 같고 혹시 최고 기록이 한 15%를 찍을까 말까 이건 한번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타깝죠, 아무래도. 6월 모의고사는 수능 전 자가 진단을 위한 말 그대로 모의 평가잖아요. 학력 평가랑 모의 평가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게 너무 좀 아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기존에, 그러니까 작년 6월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달랐냐면은 매력적 오답이요. 그러니까 그동안 최근 한 3년 동안의 기조는 킬러 문항 없애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는 너무 높지 않게 하되 선지의 난이도를 좀 어렵게 해서 매력적 오답을 많이 좀 분포를 시켜서 정말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논리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을 내야지만 그래야 맞출 수 있게 좀 출제를 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런 매력적 오답이 좀 많이 부족했고 그다음 지문 길이도요. 되게 짧은 질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육안상으로 봐도 저도 이제 늘 PPT를 제가 직접 만들거든요. 만들면서 그거 직접 만드는 이유가 길이 확인하는 거예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라졌나? 근데 지문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래서 이건 시간이 분명 널널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빈순삽을 이제 손도 못 대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 빈순삽 풀고 있네 이런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오답률이 많이 낮아졌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제가 체크리스트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좀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6월 성적 자체가 참고가 안 되다 보니까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제가 좀 마련을 해놨거든요. 이거를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지금 약간 심각해요.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긴 한데 가장 많이 오른 학생은 한 4등급에서 1등급 오른 학생도 있고요. 물론 난이도가 쉽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4에서 1로 오르진 않습니다. 열심히 한 거 맞아요. 근데 이번 정도 시험이면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등급 하나 정도는 오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가 진단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 아마 이런 학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쉬운 시험이지만 그 와중에도 32번 막 이제 나도 막 모르겠는 막 소설 나오고 등장인물 나오는데 이거 뭔 소리야 하면서 또 막 세부 내용에 매몰되어 가지고 중심 내용 못 찾고 답에 근거가 되는 거 못 찾고 이러신 분 있으셨을 거예요. 물론 이번에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2분 당황하다가 다시 몇 번이고 읽어가지고 답 내서 맞췄겠죠. 하지만 분명 여기서 시간 낭비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만약 실제 평소 같은 6월 시험이었으면은 이런 거 틀렸을 겁니다. 또는 뒤에 거 시간 엄청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33, 34를 본다고 했을 때 33은요, 그냥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수준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 평가원 스타일이긴 한데 너무 제 진술을 노골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빈칸에 요 내용 들어가면 되겠네라는 게 거의 그냥 따로 폰트를 바꿔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명확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봤다? 또 그냥 감으로 풀었다? 아,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매력적 오답 조금만 더 높여놨어도 사실 뭐 줌인 정도만 해도 그렇게 뭐 엄청난 매력적 오답이라고 느끼진 않아요. 그냥 나름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저희 세대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렇죠. 줌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 테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33번도 그렇게 매력적 오답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얘가 이제 오답률이 되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최고 오답률이 나왔기 때문에 빈칸 방법론적인 거를 이건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고 34번도 마찬가지. 그냥 뭐 이거 대략적으로 왠지 이거일 것 같은 데서 맞히신 분은 많겠지만 왜 얘가 답이야? 근거 어디에서 잡았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답률이 이제 이게 1등급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게 아이러니하게도 40번하고 37번인데 37번은 근거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것도 혹시라도 이것도 애매하게 풀었다. 그러면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문제는 애매하게 풀면 안 되는 문제. 하지만 애매하게 풀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문제.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답이다라고 하지 않고 뭐 왠지 이게 답일 것 같았는데 어쩌다 이제 맞춘 문제. 근데 그렇게 어쩌다 해서 맞히는 거를 매력적 오답이 많은 예전 작년 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물론 이제 올해 출제 트렌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봐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매력적 오답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요. 이번에 유독 적었던 것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시간 관련된 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시간 널널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란 보장이 없어요. 특히 대입하 그리고 이번에 29번 와 너무 쉬웠고요. 그 다음에 36번도 그냥 이거는 틀에 박힌 문제였습니다. 틀에 박혔고 그냥 38번 와 이거 미쳤어요. 전 이거 주어진 문장 보고서 설마 이걸로 그냥 풀리나 했는데 해서 그냥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0초밖에 안 걸렸어요. 물론 이제 실전에서는 만약 제가 수능 시험을 보는 정말 진지하게 푸는 입장이었으면은 10초 만에 풀렸다고 해서 오케이 넘어가야지 하진 않았겠죠. 이제 다시 한번 그 읽어보면서 검토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짜 10초면 풀 수 있는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막 1분 넘겼다.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맞췄다고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나중에 다른 정말 어려운 시험에서는 시간 부족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적게 걸린 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쉽게 나온 건 쉽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거에다 시간을 더 많이 쓰죠. 영어는 진짜 시간 싸움이 맞다라는 거를 이번에도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시간만 넉넉하게 주니까 원래 같으면 한 정답률 40% 나올 문제도 다 50% 이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어떻게든 단축하려는 건 분명 필요하고 특히나 저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완벽한 진짜 100% 맞는 풀이보다는 하다못해 좀 정답률이 그러니까 정확도가 한 99%로 떨어진다고 해도 한 90%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더 빠르고 효율적인 풀이를 추구하는 게 현재 체제로서 일단 맞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맞췄다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얼만큼 걸렸는가. 물론 이제 시험 때 시간에 다 일이 되진 않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풀었을 때 기억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좀 조금이라도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만약 해당되는 게 많다. 나 32번 헤맸는데. 나 이거 셋 다 근거 없이 풀었는데. 나 이거 시간 좀 걸려. 이러면 1등급 제가 봤을 때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당신 1등급 아니에요.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제 좀 마인드를 가지면 좋느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단 축하해 주고 싶은데 사실 수능 미만 잡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갑시다. 2등급 이상은 상승했어야 오케이 성적 올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나마. 등급 하나 올랐다? 이거는 좋게 봐야 유지, 심지어는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진짜요. 등급 하나 올랐어도 막상 수능 때는 떨어진 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월 때 내가 3등급이었다. 이번에 6월 때 2등급 됐대. 수능 때 4등급 나올 수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나 이번에 3월보다 등급 하나 올랐어. 나 한 등급 올랐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즐기세요. 이제 어쨌든 뭐 등급이 올랐다는 것 자체는 기분 좋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도취되어서 나 영어 됐다.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죠. 저희 그 정도로 순진하진 않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굳이 여기에서 막 이번 시험 쉬웠습니다 안 해도 이미 다 뭐 소문 났을 거고 그렇죠. 다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아까워요. 이거 정말
그래도 퀄리티도 좋고 어쨌든 평가 문제니까 되게 애를 많이 써서 여러분 출제 오류 없이 이 정도 문제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문제 만드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시간과 돈과 인력이 들었을 텐데 실효성 자체가 별로 없다.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진단 역할을 하기는 좀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이 문항들 요거를 좀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39번 제가 이제 추가로 더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요런 문항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이거를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시나리오를 물론 예측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강사로서는 예측 그냥 안 하겠다 이게 제일 안전하기는 해요. 근데 또 이제 또 아예 예측을 또 안 해버리면 또 무책임해 보일까봐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6월이 너무 쉬웠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냐면은 당연히 9월은 이거보단 어렵겠죠. 그쵸? 9월은 이거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제 11월이 9월보다 더 어렵게 나오냐 아니면은 쉽게 나오냐인데 이럴 수 있어요. 9월이 너무 어려웠어. 미친 듯이 어려웠어. 그러면은 수능은 이 정도까지 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이거를 약간 쉽게 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성공적으로 작용해서 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적정한 난이도의 수능이 나오면 좋은데 문제는 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가끔 깜짝 놀라거든요. 야, 이게 무슨 정답률 20%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또는 반대로 야, 이거 어려운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풀었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만 내리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만큼 내려가 있어. 완전 물수능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한테 되게 행복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전 이게 좀 걱정돼요. 9월 때 어렵게 내려고 했어요. 이만큼 어렵게 내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 이 정도밖에 안 어려워졌어. 그럼 이제 출제위원이 요것 봐라. 좀 하네, 좀 치네. 수능 때 좀 더 어렵게 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힘 조절을 못했어. 천장을 뚫고 올라가. 이럴 수 있거든요. 다 있었던 사례예요. 저는 수능 고인물로서 네. 누구보다 여러분보다 수능 더 많이 지금까지 쳐왔지 않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많이 보았던 사람으로서 다 있었던 케이스예요. 뭐 국영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거 요거. 9월 때 차라리 좀 압도적으로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비슷하게 출제하면 되겠구나. 왜냐면 이제 또 수능 때는 약간 실력이 더 늘어서 오니까 9월 때 이 정도면은 똑같은 난이도로 출제하면 살짝 이제 적정 난이도가 되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걸 이용해서 무난한 난이도로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 9월도 약간 애매한데 쉬운데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9월 때 정말 어렵기를 바라야 되겠고요. 9월 때 애매하게 어렵다. 그러면은 잘못하다가는 힘 조절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우려가 되는데 아니길 바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9월도 나름 난이도 조절 잘 하고 또 이제 수능도 난이도 조절을 좀 잘 하고 이런 게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가 이미 존재했다라는 거를 특히 이제 현역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절대로 난이도는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결국 돌고 돌아서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하느냐? 지금까지 수능을 보면요. 항상 늘 새로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맛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상품이 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신상품이라고 해봤자 뭐 결국 기존에 있었던 거 뭐 활용하는 거겠죠. 무에서 유가 탄생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나름 뭐 새로운 맛이에요. 뭔가 토핑을 뿌리든 안에 내적인 구성을 바꾸든 뭐 분명 새로운 게 수능 때 늘 나왔고 그런 것들이 좀 수험생을 당황하게 했거든요. 저도 당황하게 하고 뭐야 이런 문제 패턴은 또 약간 좀 새로운데 물론 뭐 기존에 있었던 거랑 비슷한 점도 있는데 또 이런 건 새롭네. 이런 게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때까지는 항상 이걸 좀 명심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소스의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특정 모의고사 또는 뭐 특정 교재가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최대한 다양한 출제위원들이 존재하는 모의고사 아니면은 이런저런 다양한 모의고사들 이제 풀어보세요. 어차피 한 여름방학 시즌만 넘어가도 새로 공부할 거는 대체로 없으실 거고 계속 이제 실전 훈련을 하시게 될 텐데
다양한 소스에 좀 노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를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예단하면 안 된다라는 게 어쨌든 올해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변화가 많은 해잖아요, 그렇죠? 올해가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도 그렇고 출제 경향성도 그렇고 함부로 예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수능 대비하는 모의고사 제작을 하면서 좀 뭐랄까 저도 저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그걸 많이 좀 탈피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아 이거 누가 봐도 문재용이 만들었네. 약간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하려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평하고 진단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21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 얘는 구조적으로 좀 요거를 발견했으면 좀 더 시간 세이브가 됐을 거예요. 밑줄 친 부분 마지막에 있고 그 앞문장을 보니까 in all these cases라고 나오죠. 이 모든 경우에. 아 그러면은 앞에 여러 가지의 종류 케이스가 나오고 그거를 뭔가 좀 종합 정리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자 그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해석을 해보면은 이 모든 경우에 좋은 혹은 나쁜 감정이 되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 이것들은요 기초하고 있지 않대요. 뭐에? 여러분이 자 take credit이라는 건 뭐 이제 공로를 인정을 받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너가 딱 그 공적이나 공로를 가지고 있는 즉 너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한 그런 무언가에 기초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이번 6월 성적이랑 비슷한 거죠. 나 이번에 처음으로 1등급 나왔어. 네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시험이 쉬워서 그런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장 읽자마자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되게 부연 설명이 많습니다. 몇 개만 더 볼까요? 베이스온 나왔죠? 여러분의 자기 가치, 뭐 자존감 이것을 climbing performance 뭔가 등반을 하는 그런 성과에다가 기초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변덕에 들 수 있대요. 뭐의 변덕이냐? 외부 요소의 변덕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요소는요. 무작위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대요. 약간 이건 노린 건가 싶기도 한데 딱 저희 상황이랑 맞죠? 나 성적 올랐어. 근데 이거는 외부 요소의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꼭 실력이 올라서 성적이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시험 난이도라는 외적인 요소 때문에 오른 걸 수 있어요. 즉 랜덤이에요. 또는 오해 소지가 있어요. 야, 네 실력 오른 거 아니야? 시험이 쉬운 거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내용을 그냥 파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주석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편덕, 오해 소지가 있는, 그리고 아까 뭐 무작위.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비교는요. 착각 환상의 하나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는 비교를 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첫 번째 케이스가 너가 되게 잘했다고 느낄 때예요. 사실 네가 잘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좀 못했다고 느껴요. 내가 약하다고 느껴요. 네가 못한 거 아니야. 네 상대가 너무 잘한 거야. 약간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는 정확한 어떤 진단이 안 된다. 좀 착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물결 표시한 것만 봐도 느낌 오시죠? 제대로 된 진단이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문장 얘기한 거구나. 너가 내가 잘했네 못했나라고 기분이 좋고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거는 딱히 너랑 관련된 것에 기초한 게 아니야. 즉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아까 나온 것과 같은 여러분의 자존감, 자기가치를 이제 높이는 그 성과들, 그러니까 성과가 여러분의 자기가치를 높인다면은 이것은 그 허구에 기초하고 있는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상승. 나 이번에 성적 올랐어. 근데 이건 허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나에게서 그 상승이 일어난 게 아닐 수 있다. 너가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초한 게 아닐 수 있다. 자, 이거 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물결 표시한 거 있죠? 그 물결 표시한 게 이 픽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여기서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1번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딱히 뭐 허구라든가 믿을만 하지 않다라든가 또는 뭐 너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든가 뭐 무작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를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진짜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이거는 너에게 크레딧이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3번이 그래서 이제 답이 되는 건데 너가 갖는
프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취에 있어서. 나 성적 올랐어. 근데 이거는 그렇죠.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워낙에 변덕스럽고 변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4번으로 좀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의 비교. 누구랑? 파트너랑 비교하는 거. 뭐 파트너랑 비교하는 거 아까 나왔었죠. 처음에 나왔던 요 두 예시를 말하는 건데 이게 동기를 제거한다? 동기부여를 뭔가 이제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게 두 가지 사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번째 케이스 상대가 너무 잘해. 그래서 내가 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러면 디모티베이트가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내가 되게 잘한다고 느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으로 가신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지문 전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In all these cases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를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 사례에 너무 매몰되어서 답을 낸 게 아닐까. 이건 내용일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대입학 그냥 쥐어짜서 어쨌든 하나 더 해설하는 게 24번인데 정답률 80%예요. 씁쓸합니다. 얘는 그냥 이거 공부하려고요. 그럼 변화 잡으셨어요, 변화? 어디에서 이거 끝났구나 라고 하셔야 되냐면은 지문 중반부에 변화를 강조하는 포인트가 나오죠. 그게 이 벗이 될 거예요. 그러나 18세기 말에 이것은 바뀌기 시작했대요. 뭐뭐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변화하다. 자, 그래서 변화가 핵심이 되겠고 그 뒤에도 became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것까지 좀 강조할게요. more than에다가 부정어 표시를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저의 영어 성적은요. 3등급보다 더 높습니다. 뭐뭐 이상이다. 뭐뭐를 넘었다. 이거는 3등급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3등급 넘었다는 건 내가 3등급 아니라는 거잖아요. more than은 사실상 그래서 부정어예요.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부정어 not 대신에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more than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다 이제 출제 기반이 되는 건데 그럼 해석해 볼게요. 무슨 변화가 있나 봅시다. 음식은요. 뭐 이상이 되었대요? 단순한 삶의 필수품 이상이 되었대요. 그럼 변화 뭔지 알겠죠? 예전에는 음식이 뭐였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생필품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거. 이게 예전이었다면은 이제는 뭐로 바뀌었느냐? 다른 걸로 바뀌었다는 거겠죠. 뭐 사치품이 되었다든가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봅시다. 레스토랑이요. 역시나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처음엔 프랑스, 나중엔 다른 지역에 이제 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로써? 뭔가 구별되는 하나의 이제 기관이 되겠죠. 뭐 하는 기관이냐면은 사람들한테 식사랑 관련된 선택지, 뭐 테이블 서비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막 나열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대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나열되는 예시를 보면서 얘네들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주는 대로 처먹어 영양소 받아먹어가 아니라 그게 생필품이죠. 선택지나 기회를 주는구나. 일종의 나에게도 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뭔가 선택이 생기는구나. 이거는 조금 저희가 기출문제에서 그동안 봐왔던 그 스키마를 약간 적용하자면은 일종의 개성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괄호예요. 실제로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이제 이걸 통해서 나를 알릴 수 있고 왜 마지막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I will tell you who you are. 요 문장을 좀 보면은 Tell me what you eat. 너가 뭘 먹는지 말해줘. 그러면은 나는 너가 누구인지를 말할 것이다. 음식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좀 나타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히 이런 게 없었고 그냥 영양소 섭취하는 게 핵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이런 요소가 좀 더 부각이 되었다. 이 내용을 어떻게든 좀 잘 담고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간 단축을 좀 빠르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넘어간 예시 부분 있잖아요. 후반부에. 그거는 하나하나 정독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진짜 있어서 그래요. 쌤, 저 여기 해석이 안 돼서 이거 다 번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러니까 쭉 훑어보시면서 그러니까 눈으로 읽으면서 이게 대체로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그 감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세요. 물론 해석이 안 되시는 분은 번역부터 해보세요.
영어적인 번역. 그거 정교하게 번역해 보시는데 그걸 하는 목적은 저걸 완벽하게 번역하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야 이제 모르는 단어 없지. 그럼 이제 독해적으로 생각해봐.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중심 내용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어떤 학생은 따로 뭐 수업을 들은 적도 없고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도 그냥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이네 하고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타고나지 않은 학생들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은 보고서 이제 고민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해봐야 되겠죠. 또 그 과정에서 단어가 좀 너무 많이 걸린다면 물론 단어도 외워야 되겠고. 근데 여기에 해석이 안 되는 표현은 1등급도 있어요. 아 이를테면은 풀이 이거 뭐야? 나도 이거 뭐 아직 모르겠어요. 처음 본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아시겠죠? 이거 뭐 그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번, 다 맞네. 저네 24번. 그래서 답을 낼게요. 아까 꼭 명심을 좀 해주시고. 자, 음식과 관련된 변화. 이제는 필수품을 넘어서서 뭔가 선택의 문제, 약간 이제 개성의 문제, 요게 되었다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뭐, 이를테면, 변화하는 입맛. 입맛 바뀌었다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파인다이닝이 돌아왔다고요? 나 이제 이런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게요.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팁.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아까 예시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근데 걔는 여러 가지 수많은 나열된 요소 중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테이블 매너가 중요하다. 테이블 매너도 이것도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산업화. 나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답이 없어요. 혹시 이게 매력적으로 순간 혹했다? 이거는 아직도 대입 파악을 너무 내용을 팁처럼 풀고 있는 거예요. 나열되는 요소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요. beyond. 얘도 대표적인 부정어죠. beyond, 넘어서다. 저 물건은 나의 주머니 사정을 넘어섰다. 비싸서 못 산다는 거죠. 저 책은 나의 이해 수준을 넘어섰다.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부정어예요. 뭘 넘어섰어요? 이거 똑같잖아. 그냥 네세서리 필수품. 그 다음에 음식 문화의 등장. 등장 이거 변하잖아요. 없었다가 생겨난 거잖아요. 음식 문화 뭐 말하는 거냐면 이거 문화라는 게 지역마다 다른 거고, 그쵸? 나라마다 다른 거고, 그 고유의 색깔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개성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번에 80%짜리 답 2번을 답을 냈고, 어법으로 가볼게요. 자, 어법은 제가 현장 강의에서 이번에 무조건 동사부터 체크하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무슨 어법을 맞느냐 틀리느냐 이건 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맞히는데 시간 단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동사부터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번을 딱 봤더니 이거를 뭐 수일치를 체크할까 하고 이제 처음부터 구조를 살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앞에를 보니까 이미 동사가 있어. 나는 수일치 체크하려고 본 건데 이미 동사가 있네. 근데 동사가 또 나왔네. 틀렸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하나 확인하셔야죠. make 같은 경우는 우리 내신 때 추억을 좀 떠올려 봅시다. 5형식 사역동사로 쓰였을 때, 즉 뭐뭐 하게 하다, 만들다 이 뜻으로 쓰였을 때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는 게 가능은 하죠. 하지만 여기선 그게 아닌 게 얘가 5형식인 건 맞아요. 하지만 뒤에 이미 목적어가 있고 뒤에 보어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가목적어 구문이기 때문에 to perceive로 바꿔야 되는 건데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의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저희 학생들 잘 마치셨을 것 같고 당연히 시간도 절약하셨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30번. 30번은요, 약간 함정이 있나? 순간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딱 그거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글의 중심 내용과 관련해서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문장에 이미 거의 중심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랑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중간에 오히려 예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주제문을 바로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예시 읽다가 이제 까먹게 되는 거예요.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중심 내용에 주목을 하는 게 필요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문장 볼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시를 읽을 때도 그냥 얘는 예시가 아니라
앞에 나온 중심 내용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뒤에까지 가도 그 중심 내용이 안 까먹게 되는 거죠. 이게 따로 놀면 안 되는 겁니다. 연결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여러분의 글에 대한 어떤 독자를 획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지 뭐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 소리래? 어쨌든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뭘 보장하느냐? 그 목소리가 당신의 의도된 독자와 함께 공명을 한대요. 공명한다는 건 울린다는 거죠. 물론 이 문장을 읽자마자 그렇지, 공명하지. 이거 안 될 수 있어요. 공명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사실 공명한다 이미 기출에도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기출을 좀 제대로 공부했으면 공명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쓰였을지 조금 짐작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고 했을 때 연결하자고요. 자, 갑자기 브랜드가 나오네요. 여기서 바람직한 정말 제대로 독해를 한 사람의 마인드는 이제부터 브랜드 내용이 나오는구나가 아니라 브랜드가 왜 나오지? 앞에 연결되는 거구나. 연결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기업가는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대요. 뭐 하는 것의 중요성?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이 브랜드는요, 그들을 memorable, 더 기억에 남게 만들고요. 그 다음, 그들의 경쟁자랑 distinct, 구별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draw, 끌어당긴대요, 소비자를. 뭐로? 제품과 서비스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딱 브랜드 그 느낌 아닙니까? 우리는 브랜드를 딱 인식하고 있으면은 그 상품에 끌리게 돼요. 이를테면은 여기 뭐 근처에도 뭐 메가커피라든가 뭐 다방이라든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평소에 이용하던 무슨 커피가 여기 있네?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 먹겠죠. 이게 브랜드의 힘이잖아요, 일종의. 기억에 남게 하고 다른 경쟁자는 구별되게 하는 게 딱 그 브랜드예요. 이름이에요. 그럼 이거 왜 나왔어요? 첫 문장이랑 연결해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일종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이 목소리라는 거는 소비자, 뭐 독자, 청중 누가 됐든 간에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하나의 이제 브랜드가 이 목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울린다라는 거, 공명한다라는 것은 이게 더 기억에 남는다는 거구나. 뭔가 눈에 띈다는 거구나. 구별되어 가지고 요거를 말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글은 브랜드적인 어떤 차별성을 만드는 거 이거를 말한다 보시면 돼요. 뒤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시장과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죠. 브랜드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가 이제 전환점이 될 텐데 비록 학자들은요. 그렇죠. 이러한 기업적인 개념을 alien, 낯설게 느끼겠지만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죠? 콤마 뒤에가 중요해요. 낯설게 느끼겠지만 하지만 그들은요. 실제로는 engage in,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유사한 관행에 관여를 한대요. 뭐 할 때?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나왔잖아요. apart, 구별한대요. 뭐에 있어서? 학술적인 글에 있어서요. 즉, 학자들도 글을 쓸 때 브랜드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도 브랜드가 있어요. 저도 강의를 할 때 다른 강사분들하고 뭔가 좀 다르게 차별점이 있는 수업을 해야지. 약간 그런 거를 좀 의식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하는 거랑 똑같은 수업 할 거면 굳이 제 수업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거, 이거를 좀 더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약간 그런 게 있겠죠. 그게 저한테는 보이스가 되는 거고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글 쓰는 학자도 마찬가지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은요. 조금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개나 소나 다 쓰는 거예요. 누가 읽겠어요? 이건 저만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못 봐요. 해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딱 시험 때 이 내용이구나 라고 좀 이게 매끄럽게 이해가 되셨으면 되게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고 근데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다못해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이해 안 됐다고 칩시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것만이라도 발견했어야 돼요. 적어도 시밀러란 표현이 나왔으면 이건 형광펜이요. 앞에랑 뒤에 공통점이 있겠구나. 근데 그 공통점이 시장하고 학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시장과 학자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시장과 학자란 서로 다른 분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 바로 관행이죠. 무슨 관행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달라. 나는 구별되는 존재야. set apart. 이게 지금 겹치는 거잖아요. 이게 앞에서는 그 distinct랑 memorable에서 나온 거고
이게 바로 resonate의 정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한번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 차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히 볼게요. 뭐 4번에도 살짝 보시면은 실제로는 이제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일단 체크해 드릴게요. 시간상. 고유의 목소리를 기른다라는 내용 나오잖아요. 이거 다 연결되시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끝났네. 자, 이제 5번 들어간 문장 보도록 할게요. It's balancing 하고 나왔는데 balance A with B예요. A와 B의 균형을 잡는 거죠. A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 B는요. 독특한 목소리를 개발하는 거래요. 아, 나왔잖아요. 독특한 목소리. 이거 볼게요, 표시요. 아까 분명 이 독특한 목소리를 cultivate 한다고 했죠. 얘를 긍정해야 되겠죠. 이 글의 주제랑 맞으려면 긍정해야 되죠. 근데 얘는요. 청중에게 일시적인 인상을 남긴대요. 그럼 일시적인 인상을 남긴다는 거는 이거는 인상을 남긴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사라진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강조 긍정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되셨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되게 크게 성공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너의 성공이 영원하길 바래. 이렇게 응원해야지. 너의 성공이 일시적이길 바래. 이건 손절하자는 거잖아요. 이거 응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제가 이 이상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일시적이니 왜 부정이에요? 더 이상 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첫 문장 결과적으로 얘 주제문 맞아요. 다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뒤에 나오는 브랜드랑 요 학자들의 예시랑 연결을 좀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게 만약 안 된다? 하다못해 기계적으로 distinctive, set apart, distinct. 그럼 얘도 뭔가 unique voice. 이거 긍정해야 되겠네? 근데 얘는 뭔가 부정하고 있네? 끝. 이거라도 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최선과 차선책을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고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빈칸 추론으로 넘어가는데요. 얘도 아마 은근히 답의 근거 잡기가 애매한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푸는지 좀 보면은 빈칸 문장 봤을 때 적어도 2개의 키워드는 잡으셔야 되겠죠. 요거는 가르침, 티칭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인간의 가르침에 대한 게 아니라 동물들끼리 서로 가르쳐주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잡는 거를 하셨으면 좀 잘 하신 거고요. 첫 문장 읽어볼게요. 인간의 심리학 그리고 교육 그 학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분야는요. against니까 반대해왔대요. 뭐 하는데? teaching이라는 요 말을 언급하는데 반대를 해왔대요. 뭐 할 때냐면은 동물의 사회적 학습을 묘사할 때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학습을 하잖아요. 뭐 그런 테마의 기출문제도 이미 꽤 나왔었고. 근데 그런 동물의 학습을 이들은 티칭이라고 부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빈칸을 improvise, 암시하는데 그 모델의 입장에서 근데 이것은요 동물한테서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빈칸에 들어갈 거 이거를 동물한테서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 뒤에 nonetheless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빈칸에는 그럼 동물한테서 측정하기 어려운 거 없는 거 들어가면 되겠네요. nonetheless가 나왔잖아요. 측정하기 어려운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왔으니까 사실 동물도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확인해 볼게요. There has been a movement. 자,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 인지 요 학계에서 움직임이 있었대요. 뭐 하려는 움직임? 사실은 나왔잖아요. 동물도 뭐 할 수 있다? 티치를 할 수 있다. 서로 이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동물한테서도 빈칸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사회적 학습도 충분히 티칭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동물한테서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좀 안 헷갈리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디피컬트 때문에 동물한테 없는 거 찾아야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을 필요 없어요. 빈칸 앞 부정 아니에요. 자, 요 구조만 좀 조심하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뒤에 예시가 이제 바로 나오는데 예시가 2개가 나와요. For example에서 첫 번째 나오고 also 해서 두 번째 나옵니다. 이제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인 건데 2개 다 읽어보시면은 두 번째 예시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읽어야 돼요. 다 읽되 결과적으로 두 번째 게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예시는요. 당연히 이제 서로 가르쳐준다는 내용 나오겠죠.
고래가 똑같은 물개 사냥 기술을 반복을 한대요. 새끼 앞에서. 자, 여기까지 됐죠? 때때론 심지어 그 물개를 죽이지 않고서도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다는 거는 얘를 진짜 잡아먹고 싶어서 사냥 기술을 반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끕니다. 연구자들로 하여금 물어보도록. 왜 이들은 반복적으로 놔줬다가 풀어줬다가 하는 것일까? 그거를 먹을 게 아니라면은. 자, 그 다음. 상당한 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이들이 소비해야 되는, 그쵸? 물개 잡았다가 놔줬다가 이것도 다 에너지가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there would need to be, 있어야 할 거래요. 타당한 이유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가르침이 되는 거죠. 아, 가르치려고 일부러 이렇게 놔줬다가 풀어줬다가 이제 놔줬다가 풀어줬다가 같은 말이죠. 잡았다가 놔줬다가 하는 거겠죠. 잡았다가 풀어줬다가. 자, 그래서 빈칸에는 어느 정도 다 이유가 있다. 요 일부러 티칭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자,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5번 intentionality가 되는 겁니다. 의도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잡았다가 놔주는 거죠. 자, 됐고요. 그다음 32번. 요것도 제발 세부 내용에 매몰되지 말라고 제가 처음에 총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헤르만 헤세 작품도 나오고요. 말라름의 모르겠어요, 잘은. 뭐 이제 이 사람 작품도 나오는데, 예시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재진술이 있는가를 최대한 확인하려고 하셔야 되겠고, 혹은 물론 예시를 완벽하게 이해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풀 수 있어요. 왜 풀 수 있느냐? 빈칸 문장 한번 보실까요? 구조를 잘 보시고 뭘 찾아야 하는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 완벽하게 다 해석되면은 사실 해설이 왜 필요해요? 그냥 혼자서 알아서 공부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는 이유는 이거 완벽하게 해석 안 돼도 그래도 최소한의 근거를 잡아서라도 풀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수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왜 해석을 다 안 하냐? 아, 당연히 안 하죠. 그거 되는 학생은 이거 안 들어요. 이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유념을 좀 해주시고, 웬부터 볼게요. 자, 뭐 할 때? 그의 소설 중 하나에서 에브림 워라는 사람이 한 새로운 등장인물에 대해서 말했을 때예요. 자, 대절이라고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he had just, 그는 단지 어떤 종류의 외모를 하고 있었대요. 이 외모는 어떤 외모냐? 예, 수식어예요. 좀 구조가 어렵긴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예상한대요. 한 젊은 남성이, 전형적인 어떤 그의 종류의 남성이 가질 거라고 예상되는 외모를 갖고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는 모범생 하면은 뭔가 안경 낀 문제용처럼 생겼을 것 같아. 약간 뭐 이제 이런 이제 고정관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종류의 젊은이가 가질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외모, 그걸 딱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는 nothing else, 다른 아무것도 없었대요. 딱 그 정도의 묘사만 했다라는 거죠. 이 문장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요 just예요. just란 말을 썼다는 거는 이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문제용은 항상 앉아서 공부하는 안경제비다. 약간 이렇게 쓴 거예요. 뭐 머리가 길어 짧고, 눈이 커 짜고, 뭐 코가 커 작고, 없어요. 그냥 딱 그 정도만 쓴 거예요. And nothing else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you still, still 이것도 표시해 주세요. 그럼 이 문장의 힌트가 이렇게 많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빈칸처럼 느낄 거래요. 빈칸에 무슨 내용 들어가야 돼요? 이 밑줄과 대비되는 거. 즉 정보가 많다 적다? 많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로 많지 않은데 마치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굳이 뭐 가정법이다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실제로 문법적으로도 가정법이라고 뭐 나온 건 아니니까. 다만 스킬이 나왔으니까 꼭 as if 뭐 가정법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되게 적게 묘사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거를 알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첫 문장하고 대응을 시켜볼게요. 첫 문장 보니까 작가는 종종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들이 describe, 묘사했다는 인상을요. 뭐를? 그들의 등장인물의 얼굴을요. 자, 뭐 할 때? 나왔죠. in fact. 실제로는요.
simply 얘가 just네요. simply just. 단지 너한테 아웃라인만 줬대요. 됐죠. 정보 많이 줬어요? 안 줬어요? 별로 안 줬어요. 그냥 이런 종류의 외모였다. 아웃라인만 줬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근데 뭐인 것처럼 느껴져요? 다 설명해 준 것처럼 느껴져요. 빈칸에 뭐 들어가면 된다? 그 등장인물의 얼굴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줬어. 됐죠? 그냥 문제용은 앉아서 공부하는 안경잡이다. 이 정도만 얘기해 줬을 뿐인데 뭔가 체크무늬 옷 입고 있을 것 같고 뭔가 머리는 더벅머리거나 또는 뭔가 떡졌을 것 같고 뭔가 약간 좀 연관이 막 상상이 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웃라인만 줘도 나머지가 대충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그 뒤에 예시가 2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서 뭐 몽유병 환자인가? Three Workers? 요거 예시가 나오는데 그는요. 그는이 아니죠. 우리는요. 단지 뭐만 알 수 있냐면요. 그가 큰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거, 큰 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대요.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스킬이네요. 그리고 as if까지 똑같아요. 다만 이제 부정어가 있죠. 우리는요. 그의 얼굴이 이빨이 있는, 이가 있는 공백이라고 느끼지 않는데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설에는 그는 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딱 그 설명만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이 등장인물은 이빨만 있구나 또는 그 등장인물을 떠올릴 때 이빨만 떠올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 눈코입적인 눈코입이라든가 뭐 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알아서 채워 넣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시를 당연히 이해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그냥 묘사했어. 충분히 묘사했어. 요 내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 몇 번이냐면은 바로 보이네. 1번. What he looks like.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들었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 해줄 말도 없는데 해줄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설명해줬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매력적 오답이 있었나요? 5번 많이 골랐으니까 5번 볼까요? 그의 외모예요. 외모. 성격 아니에요. personality 개성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적인 특징들.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이건 근거를 본문에서 잡지 않은 전형적인 오답 패턴이 되겠습니다. 빈칸은요 반드시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요거 들어가면 되겠구나. 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까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요런 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요거랑 대비되는 거. 또 뭐 요런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기준을 좀 잡고서 가셔야지 그런 기준을 안 잡으면은 전혀 본문하고 상관이 없는 그의 어떤 성격적인 핵심 특성들. 어떻게 제가 이건 해설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없어요. 뭐 불닭볶음면이 왜 매워요라고 했을 때 아니 먹었는데 매운맛이 나니까 매우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매운맛밖에 없어서 맵다고 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을 볼게요. 얘는 재진술이죠. 이것도 전형적인 패턴이 될 텐데 그 빈칸 문장을 처음 얘는 봤을 때 나 뭐 찾아야 되겠다 이게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일단 처음부터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타겟팅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다 읽고 어느 정도 좀 감을 잡고서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narrow 뭔가 좁힐 때 뭐 나중에 아시지만 해서 좁힌다라는 거는 여기에 뭔가 집중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redirect 방향을 바꾼대요. 뭐에? 우리의 컴퓨팅 파워, 뭔가 처리, 정보 같은 걸 처리하는 이 힘들을 어디로 방향을 바꾸냐면은 소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That matter. 중요한 소수의 과정이에요. 이거 뒤에 예시 보면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자, 구문이 조금 특이하던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이파이가 느려요. 여기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disconnect 끊는 거죠. 연결을 끊는 거죠. 우리의 폰하고 태블릿의 연결을 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요. 왜 이렇게 안 터지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쓸데없는 거 다 차단하는 거예요. 폰이라든가 태블릿 와이파이 차단하고 모든 와이파이를 여기에 집중시킬 수 있게 요거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상회의가 렉이 안 걸리는 거죠. 나 지금은 화상회의가 중요해.
폰하고 태블릿 지금 잠깐 안 써도 되니까 와이파이와 모두 화상회의에게로 와라. 이렇게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설명한 것이라 보면 되겠고, 그래서 also 해가지고 뒤에는 뭐 비슷한 내용이 이제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ut out all에서 느낌 오실까요? 다른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목표를 앞에다가 가운데다가 딱 두는 거죠. 이렇게 집중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나에게 중요한 거에 집중한다. 요거 하나 잡으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실까요? For a brief moment. 잠깐 동안에는요. 그 교환. 나 이제 이거 뭔지 알겠다. 이 교환이라는 거는 폰하고 태블릿 안 쓸게. 그 대신 화상회의 와이파이 잘 터져라. 이렇게 맞바꾸는 게 이제 교환이 되겠죠. 취사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가 있을 수 있대요. 그렇지만 자, 번 나왔으니까 이제 뭐 나올 차례? 앞에까지는 자신한테 중요한 거에 집중하는 게 이롭다라는 플러스 측면이었어요. 이제는 마이너스 내용 나오면 되겠죠. 실제로 뒤에 보니까 빈칸할 때 우리는요. 나왔습니다. 신호라든가 단서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된대요. 그럼 이제 우린 뭘 파악하면 되는 거냐면은 이런 집중을 하는 게 어떨 때 안 좋은 건데 어떨 때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디 나왔냐면은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나 그냥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왔죠. 사고가 증가하고 성과는 하락한다. 마이너스죠. 뭐 할 때? 이거 할 때요. 똑같은 거 보이세요? 구조까지. 빈칸에 이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중심 조절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narrow. 집중한 상태로 있대요. 어떻게?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잠깐 동안은 나한테 중요한 거에 집중해도 괜찮겠죠. 하지만 그걸 너무 오래 한다?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까 예시도 그렇네. 잠깐 핸드폰 끄는 거, 태블릿 끄는 거 괜찮을 수 있죠. 근데 핸드폰 여러분 평생 끄고 살 수 있어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잠깐은 화상회의 때문에 끌게. 이건 괜찮아요. 근데 계속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될 거예요. 놓치는 게 있겠죠. 빈칸엔 투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야, 이거 너무했다. 투롱을 이거는 그대로 썼잖아요. 주민은 왜 나왔는지 알겠죠? 주민이 확대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문맥상. 이거 뭐 수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따로 외운 적 없어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3번은 답이 4번이 되겠고요. 34번으로 갈게요. 자, 첫 문장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얘도 빈칸 문장 뭐 먼저 읽어서 엄청 도움이 됐다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단어가 연관되어 있는데 질이랑 관련되어 있대요. 불가분의 관계로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게 바로 where가 되겠습니다. 그쵸? 지리 공부를 하는데 where가 없다? 상상이 안 되죠. where는 중요해요. 자, 근데 그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이요. 핵심 질문은요. 나왔죠. 나래의 법비 구조입니다. 역시나 이번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게 함정이긴 한데 네. 핵심 질문은요. where가 아니래요. 그러나 where가 중심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생각 들어야 돼요? 그럼 뭔데? where가 아닌 뭔데? 그게 바로 B예요. 나왔죠. B. 그것은 바로 즉 핵심 질문은 바로 why, there, and so what question.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물결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에요. where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where도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왜 거긴데?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배웠던 게 대구 지역에 사과가 잘 자란대. 이게 그냥 where죠. 사과는 어디? 뭐 대구. 근데 왜 대구인데?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어느 정도는 날씨 뭐 온도가 몇 도 정도가 돼야 된다. 사과가 잘 자라려면. 또는 뭐 강수량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기후가 또 많이 온난화 때문에 오히려 사과 재배 지역이 대구보다 좀 위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Y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거기야. 이것만 아는 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요 방향성이 이어지는지만 잘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빠르게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질문은 이제 물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도달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아,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아까 예시처럼 그냥 사과는 되고 영문이 왜요예요. 그게 아니라 왜? 뭐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만 아까 그냥 제 예시고요. 여기 예시로 가셔야 돼요. 뭐 공간적인 배치, 변화, 상호 연결성,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게 그게 바로 why there과 so what question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where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심지어는 가장 단순한 일상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것조차도요. 여기까지 주어.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appreciation, 이해하는 것을요. 뭐를? 공간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요구한대요. 자, 해서 이어서요. 공간적인 상황. 이거 이제 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규모가 좀 더 이제 커지면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잘 보세요. 없으면 어렵대요. 뭐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업이나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렵대요. 또 뭐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대요. 자, 이중부정이죠. 이거 이해 안 하면은, 이거 인식 없으면은 이거 안 돼. 반대로 이거 인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제 들어가면 되겠네요. 앞에서 계속 이거 알아야 돼. 강조했던 거. 물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표시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선지를 봤더니 아무리 봐도 이거를 반영한다고 할 만한 거. 그러니까 spatial arrangement, spatial circumstance. 요거를 반영한다고 볼 만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1번을 제일 많이 갔는데, 아니 제가 아까 물결 표시한 거 한번 보고서 1번을 보세요. 거기에 대체 어디에 문화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푼 거예요, 대체? 아니, 혹시 이제 저 처음 보신 분들 죄송해요. 제 학생들한테 진짜 하는 얘기예요. 아니, 내 수업 들은 인간들아, 이거 왜 1번이에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진짜. 2번 볼게요. 어떻게 현상들이 배열되는가? 지구의 표면 하에서. 어떻게 현상들이 배열되는가? 자, 연결해보세요. 일단 배열도 나왔고, 어떻게 해당되는 게 어떤 차이라든가 상호 연결성이잖아요. 그냥 거기 있어가 아니라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 또는 뭐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뭐 바뀌어. 이게 배열되어 있는 방식이잖아요. 근춘? 이거 한국어 납득돼요? 아니 물론 이걸로 끝내라는 거 아니고요. 뒤에 예시가 더 많아요. 애매하면 좀 더 보세요. 그래서 좀 더 보니까 일단 여기 understanding 나왔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해야 되는 거 나오겠죠. Why and where? 왜 그 이주가 발생했는지, 왜 발생하고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이것은요, 다음 것들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요. 자, 그럼 고려해야 되는 거 나오네요. 이거 다 물결이에요. 정치적인 어떤 조직, 영토의 조직, 공간적인 결과, 차별의 결과,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패턴, 그 다음에 레이아웃 배치죠. 물리적인 환경의 배치. 문화적인 갈등 대체 어디 있어요? 언제 나와요? 배치, 패턴. 이거 배열이잖아요, 이거. 답 2번이요. 됐어요? 지구의 천연자원. 천연자원. 미쳐버릴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구상의 장소가 기후변화. 미쳐버릴 것 같아. 그 다음에 Who has the authority?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영토에 대해서 결정을 할 권위를. 권위? 방금 제가 물결 표시한 게 저런 게 있었나요? 자, 저랑 다른 시험지를 받아보신 게 아닌 이상, 저만 다른 시험지로 해설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죄송한데 이건 제가 쉴드를 쳐줄 수가 없어요. 풀이법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시간을 널널하게 줬는데 59%다. 아마 이제 평소 빈칸까지 잘 안 풀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갑자기 이해하려고 하는 척하는 거 봐. 평소에 34번까지 잘 도달을 못 하신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막상 시험장에서 처음 이렇게 풀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방법론 적용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뭐 그분들은 차라리 괜찮은데 나름 그래도 2, 3등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뭐 일단 아까 말한 뭐 1번 이런 걸 갖다 방법론을 좀 이거는 수정을 하셔야 돼요. 해석과 단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케이? 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정도에서 휘청거리면은 말씀드린 대로 수능 때 정말 위험해집니다. 제가 3월 때, 5월 때 계속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이 정도는 휘청거리의 난이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제 간접쓰기로 가는데 간접쓰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쉬웠어요. 훨씬 더. 오히려 저는 빈칸은 좀 더 독해를 꼼꼼하게 했어요. 왜냐면 지문 난이도는 나름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접쓰기는 역시나 지문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너무 패턴이 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이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평소 간접쓰기를 접근하는 저만의 방법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을 거긴 한데 단순 해석으로 너무 접근하려고 하면 분명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주어진 걸 보니까 진화적인 어떤 관점을 우리가 취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요, see a life, 어떤 삶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삶에서는요, 상당 수준의 신체적 활동이 요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요. 자,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처음 시작될 때, 즉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시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생존의 신체 활동이 고강도로 필요했대요. 그렇죠. 열심히 뛰어다녀야죠. 사냥감 찾으려면은. 자, 그 얘기가 될 텐데 그러다가 ABC를 봤어요. 어느 걸 먼저 보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처럼 가주시면 돼요. 어느 걸 먼저 보든 C를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적극적이고 되게 활동적이라고 했죠. 응? 그쵸? 근데 our modern, 현대 사회는 그러한 활동을요, out of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대요. 즉, 현대인들은 이런 고강도의 신체 활동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변화를 잡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신체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한다. 이거 물결 표시를 해주시면은 여기에서는 물결, 아직까지는. 근데 요 문장부터 요 활동 out of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이제 꺼져버렸다. 해서 이제 방향성이 바뀌게 된 거죠.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뭐만 체크하면 돼요? A, B에 신체적 활동 많이 해 적게. 그렇죠? 자, B는 누가 봐도 lack of sufficient physical activity라고 나왔으니까 now까지 나왔네요. 여기다가 자, 밑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수동으로 하는 일 더 적대요. 발로 이동할 필요 없대요. 뭐예요? 신체 활동 적어요. 됐죠? 그럼 C가 제일 먼저인가? 그렇죠? C가 제일 먼저예요. 다만 그럼 쌤, A랑 B 순서 뭘로 정합니까? 그건 이걸로 정하면 돼요. 이거 also. 이번 시험은 also가 되게 유용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분명 benefit, 많은 이점이 있기는 했대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거 말하는 거죠. 신체 활동이 줄어들도록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many problems, 많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B를 보세요. 얘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하고 봤을 때 자, 이렇게 신체 활동의 부족은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그렇죠. 건전하지 못한 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A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는데 B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끼리 연결이 되려면은 A 다음에 B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CAB다 라고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순서 삽입 문제를 풀 때 한번 일단 훑어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단서들 찾는 거를 먼저 하고서 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문제는 유독 좀 빨리 풀었어요. 그냥 also 보이고 C가 제일 먼저 내라는 거 아니까 바로 그냥 답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간접쓰기도 필요하면 시간 단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요. 맞히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1등급을 혹시 노리신다 하시는 분은 간접쓰기도 어느 정도 시간 단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칠판 정리하고서 이제 다시 한번 37번부터 해볼게요. 얘는 근거를 정확히 찾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오답률 1등급 기준으로는 오답률 1위가 나왔었거든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A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no가 있을 거예요. 얘가 뭐뭐도 아니다 라는 뜻으로
앞에 이미 부정어가 한번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한번 부정하고 얘 아니야. 근데 얘도 아니야. 이렇게 연이어 부정할 때 쓰는 건데 이거 부정어를 찾으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어진 글부터 볼게요. 혼돈의 한 가지 좋은 사례는 자석추라고 합니다. 자성이 있는 추예요. 이것은 뭐 사무용 장난감으로 판매된다라고 나왔고, 자, 이 장난감은요 4개의 자석이 배열되어 있대요. 사각형 모양으로 바닥에. 그리고 추가 있는데 이 추가요 이 자석들 사이에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뭐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추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자석들이 있어요. 그쵸? 그 자석들이 in a square이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나씩 있다고 칩시다. 저도 이거 이제 뭐 검색을 해봤는데 뭐 배치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추가 자석에 끌려서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갈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갈지 예측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 뭐 요거를 이제 실험해 보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직 부정어 안 나왔으니까 일단 A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C로 한번 가볼게요. B, C를 이제 봐보시면 될 텐데 No matter how much care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뭐 한대요? 그 추를 처음 시작하는데 in the same position 똑같은 위치예요. It will visit 그것은요 완전히 다른 set of points 지점들로 가게 될 거래요. 2번의 경우에 잠깐만 2번의 경우? 무슨 2번의 경우?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상한 거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B가 먼저구나. B 먼저 보겠습니다. 추를요 release 풀어주래요. 그러니까 추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은 이거 가게 release. 그리고 그것이 방문하는 그 추가 방문하는 자석을 한번 이제 기록을 해보라는 거죠. 어떤 순서로 방문을 하는가? 만약에 추가 똑같은 위치에서 2번째로 이제 풀린다면은 그 패턴은 처음엔 똑같을 수 있겠지만 곧 어떻게 된대요? 완전히 달라진대요. 2번 나왔죠? 2번째로 했을 때 첫 번째랑 처음엔 똑같을 수 있는데 그 패턴이 나중엔 달라지고요. 실제로 이 패턴은 어때요? chaotic. 혼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이렇게 대롱대롱 있으면은 내가 이쪽으로 밀었어. 그럼 처음에 이쪽으로 밀었을 때 두 번째 이쪽으로 밀었을 때 움직이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규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 다음에 A 아니면 이제 C가 이어지면 되는데 역시나 여기서 끝난 거죠. B 다음에 C가 맞아요. 왜냐면 부정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C 뒤에 보시면요. 부정어가 있어요. 이거 주석 있죠. 혼돈 시스템은요.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그렇지만 이 반복이 그러니까 모든 반복이 혼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래요. 반복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케이어스가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도 아니에요. 모든 비선형 시스템이 혼돈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혼돈 시스템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선형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라고 해서 그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C 다음엔 A가 이어져야 되니까 답은 PC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두 개로 끝나죠. to, 그 다음에 nor. 자, 이걸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참 독창성은 어디 갔고 평가원스러운 예전에 다 했었던 거 재탕, 삼탕 하고 있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이요. 사실 뭐 참신함의 부재를 얘기하면은 얘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실제 저의 풀이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의고사 특강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주어진 문장에 but also가 있는 문제를 해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패턴이다. 이번 6월에도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고2에도 나오고 고3에도 나오고 둘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읽어보면요.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은요. 또한 단점이 있대요. 야, 이거 뭐 거의 클리셰가 이건 뭐 거의
여러분 공포 영화에서 주인공 언제 죽어요? 뭐 마지막에 죽거나 살아남거나 거의 그 수준이에요. 다운사이드 마이너스죠. 밑줄 내용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앞에까지 무슨 내용 나왔다는 거예요? 플러스 내용이요. 물결 내용이요. 딱 지금 전환되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확인해야죠. 근데 확인할 건데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건 제가 클리셰라고 했죠. 그럼 공포영화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죽을 확률은 1%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 영화가 거의 존재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단점 또한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플러스 나왔다는 거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쑥 보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 어디지? 한번 찾았거든요. 3번 뒤에 보니까 아름다운 상품 패키지, 요게 이제 중심 소재인가 봐요. 얘는 자기 표현적, 그리고 신호를 보내는 동기부여를 이끌어낸다 라고 나왔어요. 뭐 나쁜 내용처럼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특정 종류의 귀여운 상품은요, 정교함의 부족 또는 진지함의 부족과 연관이 된대요. 마이너스로 확실히 전환되었죠. 그래서 답 4번. 자, 이렇게 풀었고요. 물론 실전에서는 뭐 그렇게 불안하실 테니까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맞나? 근데 뭐 반전이 없습니다. 참고로 쌤 요거 플러스라는 느낌이 전 안 드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여기 1번 뒤에서 아름답고 귀여운 디자인이 나온 다음에 to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두 개의 다른 동기부여를 이끌어낸다고 해요. 동기부여 1, 2구나. 얘가 동기부여 1이고요. 얘가 동기부여 2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딱히 마이너스 동기부여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물결 내용 플러스 내용이라 봐주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 모티베이션 나왔잖아요. 얘가 첫 번째예요. 1이에요. 1. 여기 1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부정적인 동기부여다라고 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38번은 풀렸고요. 그 다음 39번. 그나마 조금 참신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상황 이해를 좀 잘 해주시면은 물론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지 않아도 뭐 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 이해되셨어요?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로 포인트예요. 그 수학에서도 저희 함수할 때 많이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에 보면요, every step takes them one unit. 한 발자국이 하나의 단위래요. 즉 좌표 평면상 하나만큼 이동한 거예요. 한 걸음. 이게 1이에요. 두 걸음 가면은 2예요. 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다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요 예시를 이해하기가 엄청 어렵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번 뒤에 예시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What it might mean. 5 더하기 9는 무슨 의미일까를 상상하길 원한다면요. 처음에 9걸음 걸어가고 그 다음에 5걸음 추가로 걸어가는 거. 이거 상상해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5 더하기 9라는 거는 9걸음 걸어가고 숫자를 뭐 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5걸음 더 걸어가는 거. 자, 이게 바로 5 더하기 9의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4번 뒤에요. But that also. 자, 아까랑 똑같아요. But also. 만약에 요거 섭외 문제로 냈으면은 평가원장 잘려야 됐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진부해지니까 약간 달라지긴 했죠. 아까는 여기에 이제 문장 삽입이 있었던 거예요. 자, 반대 패턴 나온 겁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바뀌었죠. 14에다가 3을 빼는 거. 이것은 뒤로 걷는 것을 말한대요. 즉 여기까지가 지금 14잖아요. 여기에서 3을 뺀다는 거는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뒤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4-3이 되는 거죠. 자, 되셨죠? 그러고 나서 주어진 문장 보니까요. 그대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back and forth라는 표현이 나오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근데 this walking back and forth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게 다 있었다는 거죠.
아까 3번 뒤에 첫 번째 예시 이거 앞으로 가는 거였죠. 4번 뒤에 예시 뒤로 가는 거였죠. 이게 다 나온 다음에야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니까 따라서 답은 5번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더미 단서. 쌤 저 대의 가지고 풀었어요. 학생님아 대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더미 단서 쓰지 말라고 했죠. 차별성이 있는 단서를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자, 뭐 애매한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네 무난했습니다. 이런 백앤포스 앞뒤, 앞뒤의 대립구도 어떻게 파악해요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앞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오답률 역시나 얘도 1등급 오답률 랭킹 1위 어떻게 된 거야? 1등급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그럼 요약문은요. 굉장히 이건 테크니컬한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요약문 먼저 보세요. 뭘 찾아야 되는가부터 확인하세요. 실업을 만듦으로써 기술은 upset, 뭔가 이제 붕괴를 시킬 거래요. 사회적인 질서를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부에 A에 영향을 줄 거래요. 자, 그럼 A는 뭐에 대한 정보냐면은 지금 실업 상태에서 부가 어떻게 되는가, 부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 이거 놓친 것 같아요. 1번을 그렇게 많이 갔다는 거는 eliminate, 제거할 거래요. 제거. 부정어잖아요. 뭐를? 정서적인 이거를요. 직업에서 발견되는 이것을 없애버릴 거래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이거를 제거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실업 상태니까 물론 확인할 거예요. 아무래도 마이너스 내용이겠죠. 그쵸? 그럼 A는 일단 마이너스 내용이 돼야 되겠죠. 부에 이것에 영향을 준다. 안 좋게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부가 좀 안 좋게 되는 걸 찾으시면 거예요. 또 이거를 없애는 게 안 좋은 거니까 반대로 이건 좋은 거죠. 요거를 제가 엄청 뭐 권장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틀리지 말았으면 하니까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했어도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응? 아니 왜 1번을 가요? 왜 공허함으로 갑니까? 엘리미네이터 안 본 거예요? 방향성도 체크 안 한 거예요?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수능 때 큰일 나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문 보면서 아까 부랑 관련된 정보를 찾을 거예요. 부랑 관련된 거. 그거를 찾으면서 빠르게 읽으니까 뭐 이거 플로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성장의 결실을 나누는 거. 그쵸?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걸 좀 주목을 해야 되니까 어디를 좀 볼 거냐면요. 자, 여기 기술적인 실험 나오죠. 이것은 약화시킬 거래요. 그 오래된 체제를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더 극단적인 수준의 그렇죠. 불평등을 촉진할 거래요. 불평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대다수는 아예 얻는 게 없대요. 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평등하게 나눠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에는 distribution, 분배 또는 뭐 집중, 부의 집중 뭐 요거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엔 플러스 내용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conflict랑 emptiness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상 들어가면 되는 거죠. 실제로 보상이나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후반부 보니까요. 뭐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이라는 것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대요. 소득, 의미. 뭔지 알겠다. 일을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나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아까 같은 실업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위협이 더 커지는데 노동시장이 비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비게 돼요? 잠시만요, 쏘리요. 비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요. 그렇죠?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소득적인 거죠. 그렇죠? 부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관심 없잖아요. B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But also 대신입니다. also 생략된 거죠. 또한 이러한 성취감은요.
사람들이 운 좋게도 그들의 직업에서 느끼는 이러한 성취감이 hollowed out as well. 자, 여기에 이제 also 있었죠. 또한 비어있게 된대요. 돈만 못 버는 게 아니라 그 직업에서 느낄 수 있는 의미, 성취감, 이거를 잃게 된다는 거죠. 이게 B네요. 이게 이제 rewards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도 보니까 이들이 뭐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자, 부정어 나왔잖아요. 뭐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목적을 찾을 수 없게 만들고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게 내버려 둔대요. 요거 B에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건 너무 자명합니다. 이거를 emptiness나 conflict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40번이 오답률이 왜 높은지는 저는 죄송하지만 이것도 공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심을 한 걸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장문독해를 볼 건데 자,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이 내용이나 소재가 너무 낯설었다. 물론 그 이음새가 없음, 이음매 없음, seamlessness란 이런 단어나 표현이 낯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소재는 굉장히 친숙해야 돼요. 예전에 수능 문제에도 기술이 완전하게 통합이 되었다는 것은 그 기술에 주목하지 않을 때이다. 뭐 그런 내용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뭐 예시도 나오잖아요. 볼펜 쓰면서 볼펜이네, 이런 기술이 있네 하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 삶에 녹아든 기술이 아니에요. 녹아들었다라는 거는 걔를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아니면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되게 쉬워 보여.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의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완벽하게 녹아들고 제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의식을 안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 기출에도 있고 우리 많이 듣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리고 얘도 방향성이 따로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중심 내용 잡았으면은 뭐 안심하고 그냥 답을 내기가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요. 첫 문장 볼게요. 기술적인 설계에서 열망인데 이음매 없음에 대한 열망은 뭐를 aims, 목표로 하느냐? 기술적인 경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뭐 하게 만드냐면은 이게 오늘 말한 사역동사가 되겠죠. 이음매 없이 blend into,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의 삶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aspiration이라는 열망이잖아요. 이거를 열망한다는 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즉, 뭐가 바람직한 상태냐면은 일상에 완전 녹아들어 있는 거. 자, 요거 물결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일상에 녹아들어 있는 거, 섞여 있는 거. 이게 이제 바라는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지향하지만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없죠. 그걸 확인하면서 계속 물론 읽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얘 주제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본질적으로 이러한 열망은요. 경험을 겨냥한 거라고 합니다. 어떤 경험? 사람들이 노런 거 나왔네요. 더 이상은 인지하지 못한대요. 그 기술을. 나왔죠. 기술을 인지하지 못한다. 완전 섞여 들어간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세상에 옷이라는 이런 위대한 기술을 내가 누리고 있다니. 뭐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 녹아 들어간 거예요. 뭐 옷 정도로 옷 갖고서 뭐 기술이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근데 분명 기술 맞죠. 옛날에 옷 제작하는 기술이 없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얘기예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뒤에는 이제 이거랑 관련된 뭐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나 예시에서 방향성이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면 여기는 좀 빠르게 읽으면서 탁탁탁 그 중심 내용만 체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뒤에도 반전이 없는 게 이런 poor interface라고 나왔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우리들은 이런 마이너스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경험을 하고요. 바란대요. 뭐를? 좀 더 이음매가 없는 인터페이스를 바란대요. 지금 인터페이스가 엉망이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음매 있는 거 아까 플러스라는 거 저희 잡은 거 맞네요. 그러면 자, 괜찮죠? 괜찮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건데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rather than이 최후의 단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도 저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최후의 단서예요. 목표는요. 사용자의 경험을 immerse, 담궈버리는 거예요. 즉 완전 몰입하게 하는 거죠. 섞여들게 하는 거죠. such that, 그 결과. 시각적인 상호작용은요.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됩니다. 자, 뭐라고 설명되냐면은 inside the screen. 그 스크린 내부에 있다라고 설명이 된대요. 뭐라기보다는 신체가 상호작용하기보다는 뭐 디지털 컨솔 장치라든가 혹은 뭐 대상과 뭐로써 별개의 개체로서요. 아, 물결은 완전 나랑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내장되어 있는 거죠. 내부에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서로 따로따로 별개로 외부에 있는 장치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뭘 부정하고 있어요? 밑줄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거 별로예요. 뭐가 좋아요? 섞여 있다. 내부에 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다 연결되죠. 아까 나왔던 요거, 심레스 요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플러스라고 해주시면 돼요. 갑자기 색깔 왜 바꿨어, 근데?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니까 주제 안 바뀌겠죠. 뭐가 좋아요? 섞여 있는 게 좋아요. 이음매가 없는 게 좋아요. 자, 이음매 없으면요. 뭘 목표로 하느냐? 요 휴머노이드를 신체와 구별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별되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섞여 있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어휘 문제 42번 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 글의 주제는 뭐가 좋다? 구별 안 되는 게 좋다. 섞여 있는 게 좋다.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그렇죠. 블렌딩 인, 섞여 들어가는 거. 단어도 안 바꿨네. 기술은 기술처럼 느끼는 거를 멈춘대요. 아, 그때 섞여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기술이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자, 아까 요거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섞여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1번 괜찮습니다. 거의 패러프레이싱을 거의 안 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매력적 오답이 굉장히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시험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저도 그냥 차분하게 좀 평소랑은 다르게 약간 수업과 무관한 약간 좀 쌉소리도 좀 하면서 천천히 해설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쨌든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은 되게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또 주변에서 많이들 강조를 하겠지만 이번 시험 점수는 참고가 안 됩니다. 뭐 몇 등급 깎아야 돼요, 몇 점 깎아야 돼요. 그것도 사실 별로예요. 왜냐면은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라서 이게 아는데 유독 쉬운 시험에 강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바뀌었을 때 변동폭이 적은 학생이 있고 완전 널뛰기를 하는 학생이 있는데 제가 좀 널뛰기를 하는 쪽이었었거든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학생 때는 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예관된 기준을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쌤, 뭐 있으면 저 지금 뭐 92점인데 실제 수능 때 몇 점? 안 돼요, 그거. 판단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되는 문항들 그거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빠르게 풀었는가 이거를 꼭 개별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고 한 번에 소중한 기회가 줄어든 만큼 할 수 없죠. 제가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뭐 사설 모의고사가 그렇게 요즘 많이 막 비싸지도 않고 나름 시중에 괜찮은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그런 거 별로 권장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꾸준한 감각 유지는 중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부터라도 좋으니까 계속 실전 모의고사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꾸준히 푸시면서 가리지 마시고 내가 약한 거를 그냥 공부하세요. 그 약한 게 논리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 특히나 좀 특이한 소재들 몇 개 뭐 이해 안 가신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처럼 소재가 특이했을 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적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시면서 이건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는 질문이 있을 때마다 그거 좀 칼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좀 내신처럼 막 해석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나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질문도 한두 개씩은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근데 역시나 제일 걱정되는 건 논리적인 거예요. 방향성 확인을 너무 못했다라는 게 몇 문제에서 드러나고 특히 빈칸에서는 여전히 빈칸 기준 없이 풀고 있구나.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도 아예 기준을 못 잡고 있구나. 이게 좀 아직도 좀 많이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월 마무리하기로 하고 저는 7월 모의고사 해설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